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 검정, 제거해주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OST, TV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statics 함수 중에 identify outlier가 있습니다. identify 해주고요. outlier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weight 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eight 값 중에 하나가 242g 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극단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웃라이어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뺄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래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T TV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제거할 때는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해 준다 그랬죠. 필터 이용해서 제거해 주고요. 필터에서 낫을 이용을 해서 제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eight 값을 우리가 242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해주면 이제 여기서 다시 OST 값을 여기다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서 처리가 됐죠? 그러면 이상치 제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해줬더니 더 이상 이제 아웃라이어가 없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찍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아웃라이어가 이제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 검증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상치까지 제거해 줬으면은 데이터 이제 검증은 끝났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끝났는데 데이터 검증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통계적 검증을 해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모든 분포는 정규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죠. 정규성 검토. 즉 우리가 모수 통계냐 비모수 통계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모수 통계 분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 검증을 통해서 이게 모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면 비모수 이제 비모수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통계 이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R 코드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한 이론 분석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이론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규 분포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정규 분포 검증할 때는 우리가 사피로 테스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갖고 오고요. 이 팁을에서 우리가 웨이트 값이 정규 분포를 띄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피로 테스트입니다. 아까 전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점이 찍혀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쓸 때 또는 기존의 방법을 쓸 때는 사피로 점 테스트라는 걸 쓰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팁을 형식으로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쓸 때는 팁을 형식일 때는 언더바로 우리가 타이디벌스나 이런 패키지들을 깔았기 때문에 언더바 형식으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값을 우리가 불러와야 되니까요. 자,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 검증인데 이 정규 분포 검증에서 사피로 테스트의 귀무 가설은 이것이 정규 분포다라는 게 귀무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귀무 가설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스태티스틱스에서 이 분포 값을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P 값입니다. P 값이 0.42이죠. 그래서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즉 귀무 가설이 맞다라는 확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 가설. 귀무 가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정규 분포가 맞다라는 게 귀무 가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냐 귀무 가설이 아니냐에 대한 가설 검증은 P 밸류가 0.05보다 크냐 작다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서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뒤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 분포 검증이 끝났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 이제 차이 검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차이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앞부분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고 불러오고 기초 통계 분석해주고 이러는 작업들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오면서 데이터 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검증까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차이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이 검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차이 검증은 t-테스트 검증이죠. t_테스트 검증을 해주고요. t-테스트 검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포뮬라를 가지고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포뮬라를 가지고 쓰는데, 이 포뮬라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뮬라 형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t-테스트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원샘플 t-테스트,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페일드 샘플 t-테스트까지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뮬라를 이제 형식을 먼저 설정해 주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뮬라라고 해주고요. 포뮬라는 이제 웨이트 값이죠. 아까 전에 웨이트 값인데 중요한 거는 물결 표시하고 이렇게 1로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원 샘플, 데이터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터네이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얼터네이티브인데 얼터네이티브는 뭐냐면은 대체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자, 얼터네이티브고요. 대체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귀무 가설 말고 어떤 가설을 이용해서 분석할 거냐는 건데, 얼터네이티브 귀무 가설인데 귀무 가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왼쪽 검정이냐, 그 다음에 오른쪽 검정이냐, 또는 양측 검정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통계 이론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통계 이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통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얼터네이티브에 대한 값을 우리가 투쪽, 양측 검정을 해줄 거냐, 단측 검정이냐 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양측 검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wo side로 해보겠습니다. two side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측 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다 작다가 아니고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뮤의 값입니다. 뮤라는 값은 뭐냐면 검증 값입니다. 그래서 뮤 값을 어떻게 할 거냐, 테스트 값이죠.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 검증해 주는 값인데, 테스트 검증하는 값은 320g입니다. 그래서 320g이 맞다 틀리다를 검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320g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레벨이 있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은 이제 신뢰 구간인데 우리가 몇 %로 할 거냐 하는데 0.95로 우리가 주게 되죠. 그래서 0.95와 나머지 0.05 우리가 그러니까 p-밸류 값이 0.05, 귀무 가설이 맞다 틀리다는 검증 값이 0.05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그래서 0.95가 컨피던스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로 먼저 해보고 디테일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통계 분석 차이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차이를 검증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웨이트 값이 있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스태티스틱, 이게 t 값입니다. t 값이 마이너스 12.3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p 밸류가 1.27하고 2에 마이너스 21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소수점 아래로 0점 소수점이 몇 개냐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라는 건 0.00000000 그 다음에 27이라는 0.0000000127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만큼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을 귀무 가설을 이제 채택한다. 즉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체 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값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서 디테일이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드라는 걸 이용해서
true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요. 좀 더 디테일한 값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timate 값, 통계치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했죠. 그 평균, 표본 통계량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t 값도 나와 있고요. p 값.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신뢰 수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92에서 300g 사이가 실제로 모수가 존재하는 그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통계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통계이론에서는 이 신뢰 구간과 가설 검증 방법을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냐 신뢰 구간이냐에 따라서 이 값을 쓸 거냐 이 값을 쓸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tatistics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3, 그래서 p 값은 0.05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이펙트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실제로 기초 통계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효과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스 D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엔스 D를 해주고요. 여기서 포뮬라 해주고, 자, 똑같이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MU가 320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엔스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320g인데 320g인지 아닌지를 296g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통계치 값이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이고요. 그 값의 차이가 얼마만큼 이게 확실하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코엔스 테스트 또는 코엔스 D 또는 이펙트 사이즈라고 통계학에서는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통계 분석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p-밸류 값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이제 검증한 이 값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준이냐를 할 때는 우리가 코엔스 D라는 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펙트 사이즈를 하는데, 이 값은 여기 보시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라지 하면은 이게 차이는 있는데 진짜 많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가 0.2 정도면은 뭐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0.05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차이가 이제 난다, 많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라지라고 하면은 0.8 이상이 되는데 차이가 아주 많이 크네. 즉 이 두 개의 차이 검증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실제로 엄청나게 크다 라는 거를 이펙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방법은 우리가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추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방법은 하나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거예요. 표본 통계량만 가지고 그 값이 우리가 이론 분포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티 모델에서는 인퍼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여태까지 통계 분석을 해서 데이터 하나의 표본값만 가지고 우리가 그 분포를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놓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타이디 모델에서는 인퍼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구한 데이터, 한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조금 좀 뻥튀기 한다 그래야 되죠. 뻥튀기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쪼개서 일정 부분을 떼서 하나를 또 만들어 줍니다. 또 일정 부분들을 랜덤하게 셔플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써서 이 샘플을 이용을 해서, 샘플하는 이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이론 모델, 즉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데이터 하나를 구해서 이 데이터의 하나의 값에 대한 표본 측정치만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쪼개서 거기서 나온 우리가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분포를 만듭니다. 이 분포가 우리가 얘기했던 이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론 분포를 적합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추론 방법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는데 뭐 100개든 1000개든 이거를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 해가지고 쪼개서 데이터를 이용한 표본치를 100개를 만들거나 1000개를 만듭니다. 1000번을 돌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통계치가 1000개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 1000개를 가지고 분포를 형성해 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론 분포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포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봤던 t-테스트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인퍼라는 이제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각각에 대해 실제 분포, 부트스트래핑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specify라고 그래서요. 이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어떤 변수만 갖고 올 것인지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nerate를 통해 가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 또는 퍼뮤트 방법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들어 쪼개서 분석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한 통계치들을 쭉 가지고 이 통계치를 계산해 내고요. 네, visualize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이용을 해서 분포를 형성해 줍니다. 이 visualize 할 때는 이렇게 가상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한 샘플의 분포와 그 다음에 이론 분포를 나눠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때 인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 값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설, 하이포티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귀무 가설입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귀무 가설. 귀무 가설은 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 가설입니다. 그죠? 차이가 없다. 또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관계가 없다. 이런 분포를 얘기하는데 이 분포를 가정하고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 분석 방법의 분포와 그 다음에 귀무 가설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분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구한 통계치 값이 이 값의 분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퍼라는 게 있는데 타이드 모델 중에 이 인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은 통계 분석 방법에서 샘플 하나를 뽑아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가설 검증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상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 분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자, 그래서 인퍼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X바라고 하죠. X바, X값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320g, 우리 실제 몸무게 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T값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분포. 우리가 T테스트니까 T분포를 가지고 이제 분포 값을 이용을 해서 검증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합니다. X바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값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불러 갖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고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아까 전에 specify, calculate, 그 다음에 generate, 또 hypothesis,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순서적으로는 가장 먼저 specif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specify라고 해주고요. F입니다. specify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specify를 해주는데 우리가 쓰는 변수들 중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올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결과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때 response라는 걸 이용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e는 이제 결과 변수입니다. 반응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결과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를 뭐냐? weight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죠? weight 값으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값은 우리가 이용해서 쓸 때 우리가 바로 이 상태에서 계산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e 값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ate 값은 우리가 mean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OST_TB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296g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t-테스트 할 때, 여기서 할 때 나온 표본 통계량입니다. 표본 통계량을 이렇게 구하고요. 이 표본 통계량이 이게 실제로 구하는 우리가 표본 통계량이고, 이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 분포를 만들어서 써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맞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될 텐데요. 부트스트래핑은 우리가 귀무가설을 가정하면서 이제 분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엑스바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안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널 분포를 만드는데 널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만드는데 x 값을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 specify에서 response 반응 변수는 우리가 결과 변수죠. 분석 변수는 weight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ull 값을 해줍니다. 그래서 hypothesis라고 해서 hypothesis size에서 Z로 들어가겠습니다. size 해주고요. 우리가 null 값을 뭘로 해주느냐면 null 값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포인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원 샘플은 null 값을 우리가 포인트, 즉 하나의 점을 가지고 얼마인지를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게 될 거고요. 뒤에 independent sample t-test나 이런 데 가보면은 hypothesis null 값이 포인트가 아니고 independence, 즉 서로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independent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null 값이 포인트 값으로 지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차이 값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포인트냐 인디펜던트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텐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분석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ll 값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분석이니까 뮤 값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전에 320g이 우리가 null, 즉 귀무가설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OSTB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중에서 weight라는 변수를 response weight라는 변수를 하나만 갖고 오는데 그 변수를 response 반응 변수로 우리가 쓰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hypothesis 즉 가설을 설정할 텐데 가설은 null 값을 즉 귀무 가설을 설정하는데 귀무 가설은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포인트의 값은 320으로 설정을 하겠다 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이퍼티시즈 널 값을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만들어야 되죠. 그 샘플링을 만들 때 우리가 제너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제너레이트에서 얼마나 반복할 거냐. 그래서 리스폰스에서 반복치를 우리가 쓸 텐데요. 이 반복치를 몇 개로 갈 거냐? 우리가 한 1000개로 해보겠습니다. 즉 1000번 데이터 샘플링을 하겠다. 부트스트래핑 하겠다는 방법입니다. 1000번 반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입은 어떻게 쓸 것이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트스트래핑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자 부트스트래핑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트랩 해가지고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서 쓰겠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너레이트에서 부트스트래핑에서 값이 1000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000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1000개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1000개의 샘플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우리가 그 x 값을 평균 값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캘큘레이션을 이용을 해서요. 캘큘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값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값으로 쓸 거냐? 우리가 평균을 써야 되죠. 그래서 평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저장을 할 텐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 설정해서 이렇게 엔터 쳐주면은 이 각각의 샘플에 따른 값이 나옵니다. 즉 1번 샘플입니다. 1번 샘플은 이 안에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여러 개가. 그렇게 해서 봤더니 318g이 이제 샘플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 320g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샘플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320g을 가정하에서 뽑으면 318g이 나올 수도 있고 319g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샘플이 되겠죠. 그런 걸 총 몇 번 해줬느냐? 1000번 해줬다. 그래서 샘플이 100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샘플 표본수가. 자, 그래서 그 샘플 표본수의 또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320g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널 디스트리뷰션 x 값이라는 거를 뭐냐? 그 값을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무가설의 분포를 만들어줘라. 그 값이 얼마냐? 320g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드는데 그 값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해서 1000개를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뽑아서 우리가 분포를 그리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이론적인 통계 이론에 대한 기반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기법, 이론 분석에서 좀 설명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R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론 부분, 통계 이론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